안녕하세요. 실수로 배운 조명의 차병선입니다. 오늘은 플레어를 이용한 연출을 살펴볼게요. 렌즈 플레어는 빛이 렌즈에 직접 들어왔을 때 사진이 일부 뽀얗게 흐려지는 현상인데요. 이를 잘 이용하면 따뜻하면서도 뽀얗고 공간감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럼 현장을 보면서 렌즈 플레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쿠켓 대표님 사진을 찍으러 왔고요. 이 정도에서 세로로 잘라서 찍는 사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로고가 들어가고 한쪽에 대표님이 서시는 거죠. 자,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인물이 서고요. 메인 라이트가 왼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등이자 킹라이트가 이쪽 뒤쪽에서 오고 있고요. 카메라의 화각에서 아주 살짝 벗어나 있습니다. 일부러 로고가 나오도록 잡았고요. 얼굴 한쪽이 너무 어둡지 않도록 이쪽에서 필 조명을 주고 있는데요. 하얀 벽에 마운스를 시켜서 필 조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전체적으로 보면 메인 등, 보조등, 배경등,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 이상입니다. 가장 먼저 테스트 촬영을 했습니다. 조명 없이 찍었고요. 감도는 아사 400, 조리개 F4, 셔터 60분의 1입니다. 사진을 분석해 보면 일단은 얼굴이 어둡죠. 얼굴이 어둡지 않게 찍으려면은 더 밝게 노출을 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쿠켓이라는 글자가 하이라이트가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더 어둡게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어둡게 찍었고요. 감도를 한 단 낮추고 셔터 스피드도 살짝 더 어둡게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얼굴이 아주 어둡게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로고는 다 잡혀서 일단은 하이라이트는 다 잡힌 상태입니다. 여기서 어두운 거는 우리가 조명을 이용해서 밝혀줄 수 있죠. 먼저 메인 조명을 주었습니다. 메인 조명이 이쪽에서 들어왔고요. 엄브렐라를 이용해서 하얀 엄브렐라를 이용해서 조명을 줬습니다. 얼굴에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에도 보면은 캐치라이트가 들어가서 눈에 생기가 있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안부가 너무 어둡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인물의 안부를. 그래서 인물에만 살짝 오른쪽에서 보조등을 줬어요. 살짝 이 부분이 밝혀졌죠. 이게 더 좋다고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게 더 좋은데요. 안부가 너무 어두운 경우에는 나중에 프린트가 됐을 때 노이즈가 많이 낄 수 있어서 가능하면은 너무 어둡지 않게 촬영을 하고 포토샵에서 낮추는 쪽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중에 보여줍니다. 이 상태로 일단은 촬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배경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배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경등을 이쪽에서 쏴줍니다. 배경등을 쏴주는데 이렇게 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밋밋하고 이쪽 그림이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경등을 줄 때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살짝 어두워지면서 아까 예쁘지 않았던 부분들은 플레어가 먹으면서 뽀사시하게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구톤을 배경에 입혀 주었고요. 플레어로 인해서 조금 더 뽀얀 느낌을 강조를 해 줬습니다. 이게 저의 마스터본인데요. 문제는 물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신 사납죠. 정신이 사나운데
저는 나중에 이거를 잘려 나갈 거로 예상을 해 놨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정신이 사나우냐면은 그림자가, 빛과 그림자의 경계가 너무 분명해서 그림자가 어지러운 건데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서 빛을 줄 때 직광을 주지 않고 하드라이트를 주지 않고 소프트한 빛, 그러니까 엄브렐라나 소프트박스를 씌워서 준다면은 이 경계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서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는 정도로 연출이 됩니다. 배경등을 주실 때 이런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배경등을 주실 때 너무 배경이 그림자 때문에 지저분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는 소프트라이트를 쓰시는 것을 더 추천하고요. 하지만 여기선 소프트라이트를 쓰지 않고 하드라이트를 줬는데요. 하드라이트를 줌으로써 렌즈 플레어를 연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빛이 렌즈로 직접 들어온다는 거고, 직접 겨냥해서 들어온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라이트일 때보다는 하드라이트일 때, 다시 말해 광원이 아주 작을 때 보다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빛을 분석을 해볼게요. 빛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조명을 줬을 때, 이건 보조조명만 줬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개를 다 켰을 때, 주조명에서 보조조명으로 갔을 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배경등만 줬을 때, 배경조명만 줬을 때고요. 둘 다 켰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주조명과 배경등만 주고 보조조명을 주지 않았을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살짝 더 어두워졌죠? 켰을 때와 보조조명을 켜지 않았을 때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살짝 살려주고 나중에 디테일, 포토샵에서 만지는 쪽으로 가는 쪽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보조조명을 이렇게 연출하기까지는 시행착오들이 좀 있었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쪽을 빛이 이쪽에서 밝았다가 점점 어두워지게도 찍어봤고요. 왜냐하면은 인물의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배경등은 반대로 들어오면은 이쪽에 명암이 있으면 이쪽은 반대로 명암이 있으면서 서로 상반되는 효과를 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도 해봤고요. 플레어를 조금 더 세게 주기도 해봤는데요. 이때보다는 아무래도 이때가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시선을 집중시켜주는 효과를 줍니다. 이때는 시선이 너무 이쪽으로 빼앗기죠. 그래서 똑같이 이쪽에서 명에서 암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빛을 줬죠. 이 경우의 장점은 아까는 명암이 배경과 반대가 돼서, 인물의 명암과 배경의 명암이 반대가 돼서 주는 강조 효과가 있는가 하면, 이럴 때는 인물의 명암과 배경의 명암이 같아서 마치 같은 쪽에서 빛이 오는 것, 이쪽 큰 창문 같은 데서 한쪽에서 빛이 오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안정감을 주죠. 자, 그럼 실제 촬영 장면을 보면 이와 같고요. 여기 주조명의 끄트머리가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색감을 조금 더 노란 빛을 강조로 하고 약간의 컨트라스트를 줬고요. 포토샵에서는 살짝 정리를 해주는 정도로 끝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